강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질의하기 전에요. 지난해 그 12월 9일 우리 의원회에서 의결한 학원법 개정안 기억하시죠? 네, 네. 네네. 그것이 이제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그 레벨 테스트를 금지하자는 법안이고, 이제 교육부에서도 상당히 이 법안의 필요성에 동의하시고 또 교육이나 또 법사위에서도 사실은 여야 합의로 다 통과된 법안입니다. 네. 그 장관님께서도 지난 10월 20일 날 출입 기자회견 보니까 이렇게 레벨 테스트라든지 분반 형태의 영어 유아 학원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아주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장관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사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이랑 우리 그 법사위를 통과된 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본회의에 상정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독 이 법만 그렇습니다. 교육이 다른 법들은 다 상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 상정 여부는 국회의 절차에 해당되는 거라 이제 교육부 장관님의 질의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것이 그 유아 사교육 시장을 좀 제대로 바로잡고자 하는 데에 그 골타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이 질의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아시겠지만 7세 고시, 4세 고시라고 하는 기괴한 신조어가 생겨났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비정상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일 텐데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냥 우려 표명 이 정도가 아니라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제가 작년부터 여러 차례 이제 굉장히 많이 말씀을 질의를 해왔는데, 정부의 사교육비 조사 결과하고 경감 대책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12일 날 발표되는 걸로 네, 알고 곧 있습니다. 발표되겠네요.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유아 사교육의 실태 파악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조사 결과는 사실상 시험 조사 성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다행스럽게 지난해 예산안의 그 심의 과정에서 사교육비 조사를 위한 예산이 신설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8억 7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이제 연속성과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통계청 조사에 포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노력을 해보셨는지요? 유아 사교육비 조사가 통계청 조사. 올해 처음 본조사를 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통계청 조사에 함께 합류해서 일반 사교육비 조사를 할 때 같이 해야 이게 연속적이고 좀 뭔가 신뢰성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정부의 그 유아 사교육 대응 의지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국무조정실 화면으로 돌려주시겠습니까? 여기 답변서를 보시면은 국무조정실에 자료 요구를 하니까 그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별도로 교육부하고 사교육비와 관련해서는 보고를 받거나 이런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장관님,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서는 말씀은 아까 기자회견에서 필요하다고 하셨지만 이런 문제를 좀 방치하고 있는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정부에서는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중요한 정책 과제로 알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국정 과제를 포함하고 전담 네네. 팀을 저희들이 국정조사, 그러니까 이것이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교육부 안에서 가두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관계부처랑 좀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이제 국무조정실과도 좀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렛대금지법 외에도 추가로 제가 학원법 개정안을 낸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내발달의 결정적 시기가 한 36개월 전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아이들한테는 어떤 제한된 시간 안에서 인지 교습을 할 수 있지만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인지 교습을 금지하고 있는 법안이에요. 이것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렛대금지법하고 계를 같이 하는데, 장관님께서 이 법안의 방향성이나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취지에 공감합니다. 실제로 그 영유아에 대해서 그 과도하게 그 인지 교습을 하는 것은 옳지 맞습니다.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이것을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사교육을 모두 다 규제해버려야 된다, 전면 규제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아동의 어떤 발달권이라든지 건강한 성장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너무나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사교육에 대한 것만큼은 국가가 좀 개입해야 되지 않은
그런 단계에 오지 않았나라고 하는 우려이기 때문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어떤 지금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특정 단체라든지 이해관계에 얽혀서 법안이 상정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것이 끝까지 사실이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좀 끝까지 제가 밝히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재정분권 TF 진행 상황 계속 보고받고 계시죠? 네. 네. 언제쯤 TF 최종 보고가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어쨌든 그 재정부권 TF의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특히 교육 맞습니다. 재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이걸 사수하기 위해서 적어도 최소한 7대3 비율을 지켜나가기 무슨 이게 위해서 기사에 있는 대응하고 것인데요. 있습니다. 네, 장관님. 네. 그런데 이제 이거 우리 교육계에서는 지방교육 재정 개편이라고 하는 엄청난 문제가 지금 정부 내 TF 팀에서 조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이 지방선거 이후에 만약에 지금 선거 전이라서 별로 이것이 이슈가 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거 끝나고 이런 경제부처의 입맛대로 교육부에다가 이런 안을 받으라고 덜컥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부도 정부- 일단 TF에 참여는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교 정책실장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네. 목소리를 좀 제대로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계가 아마 이런 안들을 그냥 덜컥 받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미리미리 시나리오도 짜시고 미리미리 대책도 좀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입법사 그리고 네. 또 제가 위원장님이나 그 간사님께도 같이 함께 협의했으면 싶은 것이 이것이 지방교육 재정에 관한 것은 그 개편에 관한 것은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위하고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제가 없는데 한중현 원장님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방문을 했죠. 항의 방문을 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것이 사진 안 나오네요. 네, 요 사진이 비어 있는 교수 자리 어느 사진이냐면 입학식 사진입니다. 입학식에 교수들이 오지를 않았어요. 4명이 시선 교수가 참석하셨고 졸업식에는 아예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교수들이 보직자 사임도 하고 저항의 의미인 거예요. 원장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재정운영 자율평가에서도 미흡을 받으셨는데 11.3 내란에 대해서 어떤 시국선언을 한 교수들에 대해서도 적합하지 못하다고 그러시고 지금 이사장님이나 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사퇴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 주십시오. 예, 지금 기간의 현 상황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어떤 그 의원님의 관심과 질책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교수협의회 사퇴 요구와 보수직, 그러니까 그 교수직의 보직자 이탈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임이 남았다고 말씀드린 것은 현재의 어떤 상황을 수습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기간을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원장으로서는 회피할 수가 없는 소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연구원의 정책 중립성, 또는 정체성 훼손되지 않도록 제 역량을 집중해서 정상화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마이크가 꺼졌지만 정치의 중립성은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12.3 내란은 이미 규정이 되었어요. 범죄로. 그런데 그런 시국선언한 교수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헌법 위반을 한 것에 대한 지적을 교수들이 양심적으로 한 것이에요. 그 부분은 틀어드리지 마십시오. 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저는 그 계엄 선포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교수들하고 입장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소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 소임이 논란의 중심이 되면 물러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조직에 도움이 된다, 또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면 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잘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논란의 중심이 되는지를 잘 고민해 보세요. 자, 그리고 우리 강경숙 의원님 질의인데 진짜 우리 장관님, 우리 대한민국의 그 유아 사교육비 정말 큰 고민이고 걱정인데요. 그러니까 교육의 첫 단추가 영어 유치원으로 시작된다는 게 참 대한민국 교육의 불행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법과 제도로 이런 영어 유치원 레벨 테스트를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좀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어린이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그런 목적은 이제 좋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굉장히 중장기적인 학부모님들의 플랜이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우리 EBS에서도 한번 토론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들 특히 아이들의 그 독서 골든타임이 5세에서 9세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교육부는 이 영어 유치원 대신에 뭐 책 보는 유치원, 책 보는 어린이집 이런 독서 환경을 만듦으로써 영어 유치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님들이 이제는 시대가 AI 시대에 맞춰서 우리 아이를 독서 환경이 잘 갖춰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보내야겠다. 뭐 이런 사회적인 대전환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규제도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그 시장에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사회적인 트렌드를 좀 바꿔서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커나가는 속에서 조기 독서를 통해서 아이가 AI 시대에 정말 민주 시민으로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교육부가 그런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 조기 독서를 위한 어린이집과 그 유치원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독서 교육을 주요한 대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특히 그 유아 영유아기에 어쨌든 영어 사교육은 정말 아니고 이거의 대안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쩌면 부모님이 함께 책 읽어주기라든가 혹은 그 학부모들 중에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그 영유아 아이들을 찾아가 가지고 특히 그림책을 그렇습니다.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누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단순히 우리 아이들의 인성 교육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지금 말씀하신 좋은 의미의 독서 습관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AI 시대에 기본적인 체력을 기르는 지적인 체력을 기르는 데도 매우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런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하셨네요. 네.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흔히 말하는 파락군 어머님들 학부모님을 만났는데요. 제가 이제 독서 조기 교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독서 환경 이런 얘기를 좀 상의를 해봤더니 굉장히 그쪽 파락군의 학부모님들도 독서 교육에 아주 굉장히 중요함을 잘 알고 계시니까 교육부가 좀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조기 독서 환경을 꼭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문제는 정말 우리 장관님께서 책임지고 좀 우리 국교위원장님과 잘 설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 아이들을 사교육의 지옥에서 구해내고 독서의 즐거움을 되찾아주겠다는 의지를 확인해 준 거죠. 4살, 7살 아이들이 레벨 테스트라는 이름 아래 등급이 매겨지는 비정상적인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교육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선언은 공정한 교육의 출발점을 확고히 했습니다. 특히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것보다 책 읽는 습관을 통해 AI 시대의 지적인 체력을 길러주겠다는 파격적인 대안은 유능한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창한 구호보다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교육의 대전환을 일궈내는 따뜻하고 강력한 행보야말로 진짜 민생 정치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책 보는 유치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며 잘할 수 있도록 소신 있는 행정을 끝까지 응원하며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